벤츠가 잘못했다. 안녕하세요. 전기차 전문 리뷰 채널 은카의 태상입니다. 오늘은 벤츠의 EQE 350 플러스 모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과연 벤츠의 E클래스의 명성에 걸맞는 차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차는 벤츠 EQE 350 플러스, 한국에는 단일 모델로만 들어온다고 하고요. 가격은 8천만원 아닙니다. 9천만원 아니에요. 1억이 넘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지원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차의 스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장은 4965, 전폭은 1905, 전고는 1510, 휠베이스는 3120mm. 그리고 자동차는 아쉽게도 1억이 넘는 차지만 사륜이 아니에요. 후륜 자동차이고요. 최고 출력은 215kW, 292마력을 가지고 있고요. 최대 토크는 57.6토크를 낸다고 합니다. 단일 모터 치고 굉장히 높은 토크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로백은 6.4초라고 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정말 괴물입니다. 90.6kW 배터리를 탑재했는데요. 배터리 용량에 비해서 주행 가능 거리가 471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차의 무게가 무게이니만큼 장거리 운전,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서스펜션은 1억이 넘는 차라서 좀 기대를 하셨겠지만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고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어가요. 2355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고요. 복합 전비는 아쉽게도 4.3으로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스펙은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바로 외장 리뷰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벤츠 EQE의 앞면부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 삼각대, 벤츠의 마크죠. 이 벤츠 마크 안에 각종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센서들이 눈에 덮이면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스타 로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없이 깔끔하게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스타 로고가 되게 멋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부러운 편입니다. 이게 벤츠의 디자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좀 디자인이 밍밍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범프 하단부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크롬으로 장식이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크롬 한 줄 정도 들어가 있는 게 다라서 좀 밍밍하다? 그리고 전기차는 그릴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그릴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놔서 이게 좀 차 자체가 너무 둥글고 둔탁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트를 보시면 진짜 멋져요. 안에 있는 이 매트릭스 LED도 정말 멋있게 생겼고요. 특히 이 방향 지시등의 디테일이 진짜 멋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요 삼각별이 다 들어가 있고 다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디테일들이 진짜 멋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싹 뭔가 무드등처럼 들어오는 요 방향지시등이 정말 눈에 띄게 아름답습니다. 요거는 역시 벤츠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앞부분이 너무 누워 있어요. A필러가 정말 많이 누워있기 때문에 좀 못생긴 느낌을 받습니다. 전면부는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벤츠라는 브랜드 자체가 되게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 그 깔끔함이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뭔가 좀 어색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전면부였습니다. 그럼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시죠. 자,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측면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진짜 A필러가 이 정도로 누워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누워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운전할 때 뭔가 이 시야에도 좀 불편함을 줄 것 같은데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디자인을 생각해서 좀 A필러를 세워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본넷을 함부로 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 본넷을 열 수가 있는데 워셔액을 이렇게 옆면부를 통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본넷을 함부로 열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프렁크도 없습니다. 측면부에서 바퀴 디자인을 놓쳐갈 수가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파란색 라인이 저는 멋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생뚱맞다, 나 너무 전기차인 거 티내려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전기차면은 이 정도 포인트는 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휠 자체는 이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짜세도 같이 나오는 것 같고, 진짜 저는 이 차 솔직히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한눈에 반한 오토 플러시 핸드, 이 도어 손잡이가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메르세데스 벤츠
각인이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 저는 이거 보고 아, 그래, 이게 벤츠지. 이 디테일함이 이 차를 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열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두꺼운 유리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1억이 넘는 차인데 2열에 그냥 단일 유리예요. 5천만 원대인 EV6도 다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는데 1억이 넘는 차에 이중 접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는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독특한 거는 2열 창문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에 파팅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만 열려요. 그래가지고 2열 창문이 좀 답답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2열 창문에 대해서는 이따가 실내 리뷰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창문이 굉장히 작아서 답답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들이 속속히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단부가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SUV처럼 플라스틱이라는 점이에요. 그래도 벤츠가 벤츠인 만큼 창문 자체는 프레임리스 도어로 굉장히 멋스러움을 표현을 하고는 있긴 있지만, 요런 파팅 라인들이 조금 아쉽다. 차가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충전구입니다. 뭔가 자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동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요 놈의 요 막에 덜렁덜렁 거리는 거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굉장히 좀 섭섭합니다, 벤츠 여러분. 근데 뭐 안에 이렇게 LED가 들어가 있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네요. 네, 이렇게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측면부였습니다. 그러면 후면부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로 한번 와봤습니다. 후면부에서 바로 보이는 거 EQE 350 플러스. 아, 너무 많은 것들을 넣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깔끔하게 원래 E350 막 이렇게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요 벤츠 마크 멋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벤츠를 산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벤츠를 입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정말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플라스틱 하단부 부분인데요. EQS 같은 경우는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로 깔끔하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 좀 디자인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똥구멍 있잖아요. 이 배기구. 근데 전기차는 배기구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크롬 몰딩으로 좀 얄쌍한 배기구처럼 만들어 놓은 게, 이런 디자인은 좀 깔끔하게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실망 포인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외장을 한번 쓱 훑어봤는데요. 외장만 봤을 때는 저라면 벤츠 EQE 350 플러스 1억 주고 못 삽니다. 안 사요. 누가 주면 감사합니다. 차량 관리 잘하고 타겠습니다. 하지만 제 돈 주고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차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실내에서 반전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실내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EQE 350 플러스 실내로 한번 들어와 보았는데요. 일단은 실내에 딱 앉자마자 느껴지는 느낌이, 야, 이거 전기차 치고 좁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 페시아 쪽이 굉장히 크고 두꺼워서 이 공간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자체는 와,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요 로고, 이 스타 로고로 나머지를 디자인을 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스타 로고가 조금 취향이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과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1, 2, 3 3개를 메모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시트를 조절하는 게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요. 운전석 왼쪽에는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버튼들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뭐 통화 버튼, 뭐 통화 종료 버튼, 그 다음에 뭐 음성 인식 버튼, 즐겨찾기 버튼 같은 게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여기 컵홀더인데요. 안 쓸 때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를 공간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컵홀더가 필요할 때는 누르면 이렇게 컵홀더가 생성이 되는 형식인데, 요 부분은 좀 센스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컵홀더를 다 끼고 다니진 않으니까 차라리 잡동사니를 넣을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자, 여기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구예요. 근데 이렇게 컵홀더를 접은 상태에서는 넣기가 쉽지만, 컵홀더가 열려 있으면 핸드폰을 넣었다 뺐다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요즘 나오는 차인 만큼 USB A 타입이 아니라 C 타입 단자가 2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의자 자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가죽의 질감은 벤츠는 벤츠다. 가죽 질감은 굉장히 좋고, 의자 시트 자체도 허리바지, 허벅지, 높낮이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의자 시트 자체는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직원분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차량 설정에 가시면은 더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컴포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트 허리 받침을 이렇게 그래프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허리 받침대의 모양을 그래프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 다 이 안에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독특하게 마사지 시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을 자신의 이제 취향에 맞게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도 있고요. 보조 장치 같은 것들을 띄울 수도 있고, 계기판에 클래식, 스포츠, 디센트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로 국한되지 않더라도 요즘 나오는 차의 아쉬운 점은 다 이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차량 설정들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다. 바깥에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러브 박스 같은 경우 여는 방법이 특이해요. 마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여기 왼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글러브 박스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런 디테일은 굉장히 벤츠 같아요. 고급스러워요. 그런데 뭔가 이 차가 지나치게 화려하다라는 느낌을 좀 계속 받게 되는데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뭔가 고급지고 뭔가 묵직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클래스, 어떤 그 멋의 상징, 정장의 상징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 있다. 제가 아까 외장 리뷰를 할 때 A필러가 굉장히 누워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대시보드는 높고 A필러는 굉장히 누워있어서 이 보여지는 시야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로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세단급 전기차들을 비교해도 이 차는 시야가 굉장히 답답해요. 일단은 1열은 이 정도로 한번 알아보고요,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왔습니다. 2열에 딱 앉자마자 느끼는 소감, 벤츠가 잘못했다. 2열이 진짜 불편해요. 일단은 요 허벅지와 이 등받이의 각도가 이상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엉덩이를 쫙 붙어서 앉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하게 앉자니 여기 허리가 너무 떠가지고 불편하고, 그렇다고 여기 엉덩이를 쫙 붙이고 앉자니 머리 공간이 부족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의자가 리클라인이 되는 의자도 아니라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이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아무래도 밑에 대용량 배터리가 깔려 있어서 그렇겠지만 뒷좌석의 시트 포지션이 좀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센터에 이 턱이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딱 앉는 순간 2열은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이건 좋아요. 자, 이 광활한 선루프, 이거는 시인성도 좋고 공간감도 좋고 좋은데, 창문이 잘 작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문이 정말 작습니다. 여기 파팅 라인이 있어서 정말 딱 앉았을 때 창문이 너무 작아요. 답답합니다. 이거는 벤츠가 변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창문은 잘못 만든 것 같다. 이거 파팅 라인을 왜 나눠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엉커는 없지만 2열 엉따는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정말 1억이라는 차에 걸맞지 않게 아쉬운 게 요 공조 버튼이 없습니다.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뭔가 분명히 공조 버튼이 있을 만한 위치의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공조 버튼이 없어요. 이 수납 공간도 평범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평범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기차 어떤 특유의 어떤 플랫폼들을 잘 활용해서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수납 공간도 그냥 평범하고 생각보다 레그룸이 넓지가 않습니다. 아이오닉 6는 딱 탔을 때 와, 이거 공간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넓어요. 그냥 타기에는 넓죠. 넓은데 와, 공간 대박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스차, 기름차를 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전기차로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 모습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암레스트 여기까지 깔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컵홀더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데요. 자, 한 번 눌렀을 때는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해요. 핸드폰을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케이스 끼면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반 정도 눌렀다가 떼면은 여기 컵홀더가 나와요. 근데
너무 연약하고 빈약해 보이는 컵홀더입니다.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컵홀더가 고장이 나면 여기 전체를 바꿔야 된대요. 약 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이렇게 빈약하게 설계를 해놓고 이거 또 이거 내가 함부로 만지면 또 안 돼. 이거 망가지면 200만 원이니까. 그리고 요 소재, 이거 뭐예요? 이거 소리 어떡할 거냐고. 요. 아, 근데 이게 1억이 넘는 차인데 여기 마감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아쉽고. 내가 아는 E클래스가 맞나? EQE는 다른 E클래스인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 차는 이 의자가 접힙니다. 접혀요. 근데 자, 접어볼게요. 평탄화, 물론 우리가 세단에서 평탄화를 찾지는 않죠. 세단으로 뭐 차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야, 이 평탄화가 보시면은 안 돼도 너무 안 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요즘 세단 평탄화 꽤나 잘 돼서 이제 골프백 같은 거를 이렇게 실었을 때 뭐 고개가 꺾이지 않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사용도 가능한데, 평탄화도 너무 안 되고 뒷좌석 너무 불편하고 2열은 이거는 1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만약 악플이 달리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차는 1억의 값어치를 절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벤츠의 하차감. 어쨌든 이렇게 실내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매우 많이 아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아주 쌈박하고 깔끔한 주행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안녕!